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강의는 뭡니까? 시설관리 아닙니까? 시설관리에 관련된 건데 오늘의 제목은 현장 실무의 난이도는 누가 결정하느냐? 상사가 결정을 합니다. 상사가. 여러분들이 현장이 진짜 잘 돌아가고 현장 와보니까 멋있고 배울 점도 많다. 1순위는 소장입니다. 소장. 거기에 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지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그것을 받아 따라주고 또 다시 시켜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현장이 유능한 현장이 돼요. 그래 아까 제가 직원들 어떻게 구할 때 팀장들을 배치할 때 팀장들을 제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뽑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저하고 의견이 잘 의견 조화를 하면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뽑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채용해서 면접 볼 때 못 왔어. 그러니까 자기는 실무 경력이 30년이고 못하는 게 없고 어쩌고 전기도 못하는 게 없고 기계도 못하는 게 없고 각각 3명을 뽑는데 건축직도 못하는 게 없대요. 죽다 살았다. 죽다 살았어. 잘못 골라가지고. 몰랐죠? 뽑을 때는. 그리고 또 실력도 좀 있어야 되고 인원도 많은 현장이니까 제가 다 커버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방화문에 방화문 힌지를 이렇게 달잖아요. 그래서 방화문 속도 조절을 하잖아요. 그걸 달아야 되는데 기획과장 보고 시켰어. 나이가 저보다 많으니까 기획과장님 요거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좀 하나 달아주세요 하니까 그냥 가보지도 않고 그 철판이 특수 철판이라서 안 돼요. 못합니다. 멘붕가 갑자기 무슨 특수 철판이야. 그냥 무슨 방화문에 철판이 방화문이건 거기 문 와꾸건 무슨 철판이 특수 철판이냐고. 안 된대. 딱 커버해보더라고. 와 돌겠대요. 무슨 방화문이 특수. 그래요? 알았어요. 방법 없습니다. 제가 그 다음 기획과장인데 기획과장을 제껴놓고 밑으로 시킬 수가 없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 다음 그걸 시키면 그 직원은 과장님이 소장님이 시키라고. 그럼 그걸 건너뛰어서 시킨다는 건 조직이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못 시켜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그분 다 퇴근하고 저녁에 소장이 직접 가서 찍찍 박아버립니다. 다음날 와보면 지도 가본다고 혹시나 해서 가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깨닫든 말든 넘어가요. 그거 가지고 따지고 해봐야 힘들어요. 나만 힘들고. 그 다음은 또 건축 부분이 또 일이 있었어요. 철구조물로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하면 그 밑에 하다가 부딪혔어. 그래서 녹이 이렇게 벗겨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갑이죠. 발주처에서 이거 좀 칠해주세요 하더라. 건축지휘원 불렀어요. 이거 좀 칠해주세요 했더니만 좀 이따 갔다 왔더만 소장님 그건 특수 페인트라서 안 돼요. 뭔 특수 페인트. 돌아보라. 미칩니다. 특수 페인트래요. 특수 페인트. 우리는 비전문가잖아. 비전문가는 저게 에나멜인지 낙하인지 잘 몰라요. 시설관리 현장 하면 다 똑똑한 줄 압니까? 그냥 그런 관심 없이 그냥 산다니까. 그냥 아무나 있으면 칠러버리고 색깔만 맞추고 칠하고 실패하면 아닌가 보다 해서 또 페인트 가게에 가서 물어보고. 우리는 페인트 전문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가 그래서 그냥 난이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못한대.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그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앞에서 특수 페인트가 칠해집니다. 특수 페인트가 칠해져요. 에나멜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와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칠하는데 한 5분 걸려. 5분 걸리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조직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이 말 안 들면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현장 그 현장에 실력 결정은 누가 하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발주처가 하는 거예요. 발주처가. 요청했을 때 지나버리면 자기네가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유통기한처럼 1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1회 유통기한을 지나쳐서 해내면 이미 다 끝난 후에 됐습니다 하면 뭐해. 어떤 행사가 끝났어. 행사 끝난 후에 행사 전에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행사 끝난 후에 이거 다 됐는데요. 뭘 다 고쳤는데요. 이 의자를 다 고쳤는데요. 뭘 했는데요. 그런 행사 끝났는데 개판 행사 하고 나서 열 받을 만큼 받은 때 하면 뭐 합니까? X라는 거예요. X. 유능한 그 팀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소장이 직원 못하니까 못하고 그 다음 자빠지고 하면 그럼 완전 개판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안 됐잖아요. 어떤 발주처에서 요구한 게 안 됐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주처에서 이제 소장은 바로 본사로 전화합니다. 본사로 전화해서 소장 바꾸고 다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직원들 구할 때 인성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걸 경험한 건 아니죠.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구나. 처음부터 제가 유능한 소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유능한 소장이라고 자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갔을 때 매일 직원들 모여서 회의를 해. 회의를 하고 소장이
나 질색합니다, 질색. 회의 안 해요, 저. 아주 가끔. 뭐 정례 회의도 없어. 그다음 뭐 시킬 거 있으면 그 직접 요청하고 지시하고, 그다음 저가 뛰어들 때는 저가 가서 직접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현장을 회의의 시간을 다 뺏는 거야. 뭐 회의를 하는데 맨날 일 없어, 일 없어, 뭐 없어, 뭐 없어. 이게 뭡니까? 이거 완전 시간 낭비잖아요. 그 소장이나 팀장 정도 되면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문서를 해야 돼요. 문서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문서를 또 어떻게 하냐,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문서를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요. 아, 내가 그냥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 볼 사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쫙쫙 모양하고 해서 이렇게 내놓잖아요. 맛이 없는 음식도 맛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 3-4가지가 왔어. 그것을 한 그릇에 놔서 빡빡빡빡 돼지죽처럼 섞어가지고 맛은 똑같아요. 주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완전 이거 이상하잖아, 이거 모양이. 보고서가 그렇다니까. 보고서를 위에 보내는데, 아니면 제가 봤는데, 야, 이거 너네 그 어제 뭐 무슨 일 있었지? 그거 좀 보고서 좀 올려줘.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거 내용은 좋아. 근데 이걸 가지고 올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고서를 뭡니까? 최단 시간 내 위에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없어요. 능력이 A, B, C, D, F점짜리 팀이니까, 보고서 제출 능력이. 그래서 소장이 봐. 야, 그러면 이제 다음 날까지 뭐 보고한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집에 안 가는 거야. 그만 그거 보고, 그거 보면서 다시 쓰는 거. 사진 틀렸으면 사진도 가서 다시 찍고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음 날 올리는 거예요. 그럼 위에 분들, 우리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가 아니거든요. 백데이터 보고서야. 어떤 개요 쓰고, 그 다음에 본론 쓰고, 결론 쓰고, 그 다음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 그 다음 또 우리가 지원받는 상황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걸 딱 해서 딱딱딱 쓰고 크게 1장, 2장, 3장 뭐 이렇게 만들어도 관계없습니다. 보고받은 발주처 또 담당이 있어. 그걸 딱 보고 이 정도 되면 백데이터 되겠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만 딱 만들어서 우리 거 첨부해서 위에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지면 어떤 평가가 나오느냐. 야, 소장 똑똑한 애가 아니고, 저는 그 자격증을 주었다 했지 않습니까? 자격이 나한테 행운이 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빨리 진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직합니다. 이직하면 물어. 그 전 직장 이제 1년 경력 있잖아요. 그러면 이직했어. 했는데 이제 물어요. 뭐 워드 할 줄 알았어요? 문서 할 줄 알았어요? 몰라. 전 직장에서도 할 기회 있었는데 그냥 일하고 나면 그냥 게임하고 컴퓨터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린 거예요. 허송세월 해버린 거야. 그러면 뒤처져 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왔었지. 다음 현장으로 갔을 때 반장이든 주임으로 올라갈 기회가 왔는데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말로 멍청하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자격증 하나 딱 주우니까 워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엑셀도 몰랐고. 그런데 컴퓨터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도 엑셀, 회사에서도 엑셀, 한글, 제일 처음 어떻게 하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냥 이리도 눌러보고 저리도 눌러보고 더하기도 이렇게 해서 더하기도 해보고, 함수를 모르니까 그래 완전 99로 하면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문서를 보면 공무원 쪽 관공서 같은 데 근무하면 문서들이 좀 괜찮더라고. 그럼 그거 가져와서 연습하고, 보고서하면 그것을 본따 가지고 보고서를 올리고, 그러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실적. 내 업무 실적이 있어. 일지는 실적이 아닙니다. 일지는 실적이 아니야. 실적은 따로 만들어야 돼요. 항상. 왜? 위에서 야, 너희들 원래 뭐 무슨 실적 있어? 하면 쫙 정리가 돼 있어요. 어떤 실적에다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사진하고 딱딱딱딱 실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연말 되면 실적이 쫙 한 7, 8장 아니면 10장 이내로, A4 10장 이내로, 그 다음 주 앞에 메인 타이틀 딱 붙고, 그 다음 백데이터 붙고, 실적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나는. 그러면 뭐 사업적 평가를 하죠. 평가서 올려라. 저는 그 실적 그대로 올려버립니다. 다른 사람 실적 없어요. 만들어진 게 없어. 그럼 막 급조해서 뭐 썼던 거에 막 복사해서 이만큼 만들어서 올려요. 볼 수 없죠. 볼 수가 없어. 평가가 안 되는 거야. 평가가 안 돼. 그래 제가 사업소 50개 현장, 60개 현장 사업소 평가들 막 하죠. 상도 줘요. 특이하게 튀어나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상이 오는 겁니다. 200만 원, 100만 원 막 상품이 현찰로 막 지급돼요. 그러면 직원들하고 나이트 가고
공은 직원들에게 다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진급하시고 싶으면, 즉 진급은 내가 지금 전기 기사야, 아니면 기계 기사야. 소장은 그냥 자격 없이 소장 안 줍니다. 왜냐하면 돈도 세이브 해야 되고. 내가 바로 소장이 되고 싶다. 야, 이거 언제 개통을 밟아가지? 아닙니다. 여기서 기사에서 소장으로 가능한 거예요. 업그레이드. 한 방에 뛸 수 있습니다. 관리하고 하는 거. 관리가 힘듭니까? 직원들이 있어. 칭찬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이, 고맙습니다. 이거 같이 합시다. 안 하면 내가 해버리고. 그러면서 버릇 꽂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소장은 40부터 할까요? 저는 30부터 했습니다. 30부터. 30살에. 직장을 옮기고 하거나 뭘 하든 실력을 높이는 방법은, 기능적 실력은 당연히 중요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문서 실력을 높여야 됩니다. 문서 실력을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자기 기준으로 하면 돼. 상대방이 어떤 원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 눈이 침침한 분이다 하면 폰트도 크게 하고. 여러분들 시설관리 현장 하면, 일 많죠? 일 많아. 일 많습니다. 구분적으로 막 일 해내고 하면은 막 많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래요. 시설관리에서도 충분히 자기가 즐겁게 현장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신규 현장 가면 소장이 자한체 인력을 세팅할 줄 알면 본사에서 덜 고생하잖아요. 자, 소장이 무능했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압니까? 본사에서 현장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직원들이 자격증 있어요? 예. 막 골라가지고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직원들을 소장한테 막 던져줍니다. 그러면 소장은 본사에서 뽑아주고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본사가 다 뽑아주는 줄 알고 멍하니 있다가 한 40-50명 받는 거야. 뭐 색깔도 몰라, 특색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조직을 짜고 운영을 하겠냐고요. 개판 되는 거야, 개판. 좀 있으면 막 덤비는 새끼가 없나, 서로 싸우질 않나, 난리가 납니다, 현장이 완전 난리가 나. 개판 되는 개판. 서로 각각 놀고, 그러면 어떻게 소장은, 머리에다 팍 쓰러져서, 뭐, 출혈로 그냥 입원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장에서 유능한 소장은 본사에서 위임을 딱 받아버려. 직원 선발권 주십시오. 그 조건으로 자기가 딱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돈도 좀 어떻게 달라. 딱 협의봐. 그래서 막 우겨서 자기 증명도 안 되는데 막 우기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딱 하고 어느 정도 증명돼서 다음 해 되면은 또 뭐 좀 요구할 수 있겠지. 인센티브를. 그러나 딱 하면 조직 짜는 건 무작정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서 운영할 조직을 힘들어도 조직을 자기가 전부 면접 보면서 짤 줄 알아야 이게 현장이 좀 그나마 좀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감독이다. 여러분들한테 선수 선발권 안 주고 제가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막 골라가지고 던져주면 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현장도.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 현장 소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소장 안 해봤어요. 안 해보니까 어쩌지 하다가 또 됐어. 기회가 와서 했어요. 실패하는 확률들이 많은 것도 있어요.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소장님이 되시면 자기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부터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관리하려고 하면 어떤 책도 좀 봐야 돼요. 책도. 어떤 책, 무슨 기술책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수양하는 책을 좀 봐야 됩니다. 화를 누구릴 줄도 알아야 되고, 직원들이 왜 안 해주세요? 막 쏘아붙여도 그거에 반응을 팍팍팍 하면 안 돼. 알았어. 좀 참아. 알았습니다. 예. 조금씩 터울을 두고 생각을 한 2-3번 결정할 땐 저게 이게 문제가 있다 같다 할 때는 바로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2-3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코치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유능한 소장이 돼야지.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잘못하다 보면 일을 그르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르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자기 판단 하나가 어떤 회사의 전체 불이익을 주어버릴 수가 있어. 회사가 현장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본사에서 그냥 소장은 제껴놓고 빌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식도 알아야 되고, 좀 점검 기술이라든가 운영 기술, 감시 기술, 점검 기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기가 이제 위로 좀 내가 시설 관리에서 좀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서브노트라고 해서 자기가 그냥 서브노트가 보조지, 보조. 나를 보조해주는 노트. 주노트가 아니고
내가 주고 보조하는 노트잖아요. 그래서 서브 노트, 나를 보조해줘요. 머릿속에 다 넣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정리해서 워드로 칠 수 있으면 워드로 쳐서 자기가 자기 걸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설관리 현장 하면 어느 현장이나 쉬운 현장 없습니다. 시끄럽지 않은 현장 없고, 뭐 나는 공무원으로 가면, 공무원 가면 여러분 버티지도 못해요. 얼마나 힘든데. 제가 관공서 가보고 하면, 야, 이거 어떻게 버티나, 이거. 하루 종일 일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현장 소장이 되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장의 난이도는 누구의 책임이냐? 상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